자, 그래서 오늘은 가상의 종합 도면을 한번 같이 그려보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그리는 방법, 순서,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 웨이트를 CTB라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설정값 저장하고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그려볼 건데요. 중간 대비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좀 화면으로 작게 보시면 선 굵기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이제 시험 치시면 제가 이 도면을 A3 용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전부 따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출력된 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보시면서 실제로 컴퓨터화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실제로 라인 웨이트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두꺼운 선은 두껍게, 얇은 선은 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린 도면보다 선 위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지금 두 단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감이 있는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도면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지금 자체 도면 표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 도면의 베이스 파일 제가 수정하긴 했지만 완전 바탕으로 작성한 베이스 파일 자체를 제가 그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신 도면이에요. 이런 정도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정을 한 면이 있었고, 그 수정된 도면의 CTB 아까 말한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설정 값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설정 값을 저장한 게 아니라 역시나 여기에 딸린 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실무에서 쓰는 것보다 명확하지는 않다. 근데 그 설정 값을 명확하게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 자체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도면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 도면 틀 같은 경우는 기본의 도면 틀이 있을 테니까 이 안쪽의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실 연습하실 내용에는 도면 틀이 없기 때문에 도면 틀 사각형부터 그리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요 사각형 말고 바깥쪽이 되는 큰 사각형이요. 자, 축척이 50분의 1로 되어 있죠. 50분의 1. 얘를 A3 용지의 50분의 1로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 실물의 건물 크기는 이 도면을 출력했을 때 나온 종이 크기를 50배를 하면 실제 건물의 크기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420에 297이 A3 용지의 크기다라고 하면 420을 50배 하고 297을 50배 한 게 요 시트의 실제 크기가 되겠고, 우리는 실제 크기로 항상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0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렉탱글로 420 297 있어요. 엄청 작죠. 얘가 어떤 프레임이 될 거니까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로 저는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50배를 하면 요 크기의 도면을 50분의 1로 출력하면 A3 용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프레임들은 다 제공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축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여러분이 이런 도면을 받아보셨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일 빠르게 뭐부터 파악해야 될까요? 항상 건축 도면의 시작은 축렬부터 그리고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조금 더 깊이 배우시다 보면 이 위쪽에 버블이라고 하는 x1, x2, x3, y1, y2, y3라고 되어 있는 어떤 축의 이름을 지정하는 축렬의 버블을 작성하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축렬이 작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버블이 작성이 안 돼 있죠. 그 버블의 용도는 뭐냐면 실무자들끼리 또는 외부에 협력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1과 y1이 만나는 축에 있는 어디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서로 알기 쉽기 때문에 그런 기호를 적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그런 건 작성이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거는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그리드 라인을 그리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리드 라인을 보시면 이 그리드 라인과 이 바깥쪽에 있는 애노테이션 중에 이제 디멘전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선이 쭉 잘려진 것처럼 명쾌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보기 이쁘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깥쪽 전체적인 도면에서 얼마만큼 옵셋된 선이 있는데 안 보이는 선이겠죠. 출력했을 때 그 선에서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딤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그리드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이 건물의 크기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 그 크기에서부터 얼마를 옵셋한 선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부터 디멘전을 띄우면 되겠죠. 물론 이 세팅도 전부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될 테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보기 좋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9300에 150, 150이 전체 길이죠. 그쵸? 충렬부터 충렬까지가 9300이고 150, 150이 밖에 있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9600, 여기도 9600의 크기의 정사각형의 어떤 건물이에요. 아웃라인이.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어떤 건물의 크기가 9600의 9600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쵸? 얘가 좀 보기 좋으려면 X라인이라고 하는 무한한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안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얘가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면 좀 보기가 예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건물의 외곽 틀이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확한 위치만큼 이격이 돼가지고 그리드 라인이 끝나 있고 그 다음에 디멘전이 시작되고 있죠. 예, 그 정확한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스케일상 살펴보면 이게 150이니까 한 300 정도 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쵸? 예, 요 끝 라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 옵셋 300, 다시 한 번 300 더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디멘전이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거예요. 디멘전이 두 줄로 되어 있었죠? 하나, 둘, 세 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디멘전, 그러니까 그리드 라인이 끝나는 곳 여기서부터 150, 150, 150, 150 4개가 있는데 두 개는 요 사이에 선들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건물의 외곽선. 그리드 라인이 끝나는 선, 디멘전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프레임을 그리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도면 작성하실 때 이런 요령들을 알아두면 도면을 깔끔하고 예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센터 라인부터 작성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센터 라인 작성하고 넘어갈게요. 센터 라인 레이어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네. 레이어도 일부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인 레이어는 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없다라고 하면 레이어 빠르게 작성해 가지고 센터 라인 어떤 선으로 그려져야 되는지 기억나시죠? 지금 보시면 네, 요 선, 네, 요 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스케일 LT 스케일로 변환시킨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일 변환시키기 싫다 하시면 선 하나하나 여기에 스케일을 뭐 몇 배 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지 보기 좋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아마 10배 제가 했으니까 여기서 10배 입력해도 되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변경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의 외곽선이었는데 외곽선에서 150 띄운 게 세로 선의 시작이었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50 띄운 선이 첫 번째 요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리드의 시작점을 파악했으면 각각의 그리드 선끼리의 간격을 빠르게 찾아주세요. 600, 1500의 600, 1050의 그리드는 그리드가 가다가 끊기죠. 그쵸? 가다가 끊기는 그리드랑 쭉 내려가는 그리드도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쵸? 가다 끊기는 거랑 쭉 내려가는 거. 쭉 내려가는 거는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끝에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총 세 개가 되겠죠. 그쵸? 그럼 나머지는 다시 채워가면 되니까. 자, 그럼 끝에서도 150 띄우고 4000 이렇게 되면 그리드 세 개는 다 그려지는 게 되겠죠.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옵셋. 네, 지금 제가 하는 거 못 따라오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보기 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600, 1050, 1500 이런 것들은 선이 중심선이 가다가 여기서 끊겨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쭉 내려가면은 벽이 끝나잖아요. 요 벽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벽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그린 건데 여기에는 그 벽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들이 계속 내려가면은 지금 뒤에 보이는 해치 라인 패턴 라인이랑 겹쳐가지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리드 라인을 끊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버블 값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달리지 않고 여기 아마 세 개가 쳐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600, 1050, 1500, 2150 얘는 그리드를 그리긴 그릴 건데 나중에 스케일 조절을 통해서 스트레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길이를 바꾸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600, 1050, 1050, 1500, 2150 이렇게 가겠죠. 2150 하면 딱 만나야겠죠. 그쵸? 네, 만나니까 복사할 필요 없겠죠. 요 세 개의 선은 나중에 줄일 건데 안 헷갈리게 지금부터 조금 줄여 놓을게요. 나중에 선의 길이를 맞추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짧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리드가 되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그리드 또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600, 1050, 1500 동일하게 가고 있죠. 2150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4000 동일하게 가고 있네요. 가로 세로의 그리드가 동일하네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로테이트 할 건데 로테이트 카피를 할 거예요. 근데 중심을 기준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희가 중심 가선을 안 만들어 놨죠. 근데 지금 그 폴리곤의 센터 다각형의 센터 라인이 이렇게 잡히는 오스냅을 켜놓은 경우에는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스냅 센터가 안 잡히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Shift 우클릭을 하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냅 포인트를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Shift 우클릭을 하면.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다각형 중심을 잡거나 아니면 가상의 선 그려놓고 해도 되니까. 여기 보시면 mid between two points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의 포인트 사이에 중심점을 찍는 가상의 1회용의 임시적인 스냅 포인트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을 얘가 이렇게 찍어 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카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키고요. 얘는 미러 이미지 돼야 되죠. 그쵸? 요게 똑같은 그리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연찮게 뭐 적당한 길이로 잘 복사가 됐네요. 네.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둘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건물의 큰 틀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큰 틀을 잡은 거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선의 위계대로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위계대로. 그러면 벽체부터 그려야겠죠. 그쵸? 벽체부터 그려 나가시는데 요 선들 굵은 선들을 쭉 다 그린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용 채워 나가고 그 다음에 가구 같은 거 제일 얇게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 제일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마지막에 딱딱딱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출력물을 보고 고개를 아래로 내렸다가 모니터 봤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듀얼 모니터라서 이걸 한쪽에 띄워놓고 계속 좌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따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띄워놓고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면은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선부터 그려 나갈 건데, 선을 그려 나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트림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약간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벽의 두께를 보시고 트림을 해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끊어진 부분대로 내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끊어진 부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나가도 무방합니다. 예, 도면을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뭐가 좀 도면을 이해하고 보기 편한지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벽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빠르게 도면에서 파악을 하셔야겠죠. 전체적으로 여기가 150이니까 여기 안쪽으로의 두께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치수를 좀 보면은 얘가 100, 그쵸? 여기가 100, 여기가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요 두께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150이고 또 여기 볼까요? 이게 100이고 50. 그럼 여기가 150, 여기가 100. 그쵸? 얘 속에 빈 거랑 같은 두께니까. 그럼 이 벽은 250 두께의 벽이고요. 요 두께는 비례감을 잘 살피셔야 돼요. 요 두께는 100의 두께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쭉 내려볼게요.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고 여기도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150, 100, 150 150 두께, 중앙에 단열이 있고 150. 쭉 내려보면 전체의 두께는 그래서 450. 그럼 얘가 150이었으니까 안쪽으로 300. 이런 두께들을 쭉 찾아보신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두께들이 반복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성격이 원래 전체적으로 벽 두께를 쭉 만들어 놓고 트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성격이긴 한데, 예, 요소별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도면을 한 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빠르니까 요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바깥쪽으로 150, 그 다음에 안쪽으로 100 두께에 이렇게 좀 잘려 나간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바깥쪽으로 150 두께가 되어 있는 건 옵셋 150 중심선 기준이니까 옵셋을 한 다음에, 얘가 실제로 이 레이어가 아니라 월 레이어가 되어야겠죠. 네, 레이어는 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지만 네, 지금 없으면 빠르게 작성을 하세요. 자, 그럼 월 레이어로 지정을 하고 얘를 현재 레이어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죠? 150 100이었으니까 250 두께가 가는 거고요. 이렇게. 네,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얘가 좌우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 똑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요게 벽 두께가 되는 거예요. 요 전체가. 그 다음 600인 부분에서 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게 100이니까 50만큼 나가고 50만큼 나가고 얘는 150 나가고. 그쵸? 그럼 150, 50, 총 200짜리의 두께인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옵셋 150이 이렇게 나가고요. 옵셋 50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벽체 레이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150이 나가고 50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런 벽체들이 뒤쪽에 있는 벽도 공유를 할 텐데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트림으로 나중에 다시 쓸 수 있게 여기를 잘라놓고 하면 다시 나중에 쓰기가 편하잖아요. 이 뒤쪽에 선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놔둘 텐데,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지워 버리셔도 돼요. 뒤쪽에 있는 건.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끼리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사각형인데 틀렸죠. 요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필렛을 시켜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 이게 450 두께의 벽이라고 그랬죠?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옵셋 450에서 아이고, 요 선이죠. 그쵸? 요 선에서부터 100 올라간 거예요. 요 선에서부터 100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중심이네요, 그게. 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100, 100이니까 얘가 또 100 두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트림을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렛으로 조인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 네모 이런 거 레이어에 따라서 전부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빼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잊어서. 그쵸? 그래서 레이어가 다 이미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공유된 레이어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빼먹지 않도록 작성을 미리 해두시면 되고요. 이 레이어가 지금 벽체 레이어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지정된 레이어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랑은 안 맞으니까 일단 저는 임의로 작성을 해 놓을게요. 네,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먹으면 안 된다. 레이어를 잘 살펴보시고 가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벽들 같은 논리로 계속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1050 떨어진 거에서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 150. 요 벽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 라인은 얘랑 똑같은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시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을 전부 하고 디멘전을 띄워 놓는 게 맞는데, 이 치수랑 이 치수를 왔다 갔다 보기가 귀찮아서 중심선을 다 그려놓은 상태로 내가 치수를 보면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디멘전을 미리 띄워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리는 게 지금은 목표인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제가 실제 도면 작성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을 하실 때 시험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작성을 하실 때는 요 순서로 하셔도 괜찮겠다,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제일 안쪽에 있는 도면이 여기서부터 150이 없네요. 뭐야, 아, 망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빠질 때마다 오점가. 아니다, 한 번 안 빠졌다. 이거 빠져도 되긴 하는데. 마이크 켜져 있어요. 마이크.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좀 미리 작성을 해놓고 하시면
도면을 왔다 갔다 안 해도 거기에서 스케일감이나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언젠가 작성해야 되는 거를 먼저 해 놓으셔도 뭐 무방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 해볼게요. 150 넘어가서 라인이 하나 있고요. 얘가 얘인 거고 확인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연장된 선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안쪽으로는 100.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얘 벽이다. 예, 이런 것들 빠르게 작성을 하시고 나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들어가서 여기 있는 단열 공간,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1500 넘어간 곳, 여기에서부터 50, 100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쵸? 얘도 기준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중심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되는 거겠죠. 바깥쪽은 필요 없으니까 미리 잘라 두셔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어디 표현되어 있었죠 아까? 네, 이런 부분 보면 25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50, 100, 100 그러면 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겠죠. 그쵸? 그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전체 길이 4500만큼 가네요. 익스플로드랑 조인은 수시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도 되니까요. 옵셋을 할 때 조인이 되어 있으면 그 조인된 전체가 옵셋되니까 쪼갰다가 합쳤다가 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게 다 요걸 기준으로 대각선 대칭이 되게 건물이 생겼네요. 그쵸? 얘가 레이 온오프 좀 써주시고 요걸 기준으로 네, 이렇게 생겼네요, 건물이. 그쵸? 또 마찬가지로 위치를 확인해야겠죠. 4500이 아니고 3850이네요. 길이가 잘리나봐요. 100, 150. 그럼 여기서 150 나간 게 요 끝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는 2200에 2200. 역시나 이 길이에서부터 150 나간 거는 계속 동일하니까, 그쵸? 150에 2200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끝선. 그러면 이 딥 라인에서부터 여기가 아웃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2200 간 게 이 벽의 끝. 요게 이 선이 되는 거죠, 그쵸? 벽 두께는 450 동일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벽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쪽도 볼게요. 여기는 1550, 이게 150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다 그리셔도 되는데,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좀 빠르게 활용하셔가지고, 예,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2200이 아니라 1550이었으니까 여기가 2200이었고, 2050? 예, 확인을 계속 해주세요. 치수가 잘못됐네요. 2200인데 제가 옵셋을 바깥쪽 기준 안쪽 기준 이렇게 했나봐요. 요거 2200 맞고, 여기는 2050, 150 더 가야 되네요. 예, 요런 것들 항상 수시로 좀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15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2300만큼 띄어진 게 반대쪽 벽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쪽 벽도 이렇게 공극이 있는 거 나중에 그려 주셔도 되니까, 요선 위에서 끊어놨죠, 우리가. 예, 요 두께가 쭉 가는 거고, 어디까지? 2150의 요 라인이 지금 보시면 450 두께의 벽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벽이 어떤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나 살펴보면, 요게 150이니까 50, 100 띄워진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요 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450 두께의 벽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요 선이에요, 요 선. 그러면 이렇게 잘리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날개는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지금 만들어 놓을까요? 네, 150, 1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 끝선은 요 끝선이랑 딱 만나 있네요. 기준을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요 위에 있는 요 선과 요 선의 두께가 딱 맞아 있죠, 그쵸? 일자로.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요걸 벽체로 그대로 쓰면 되니까, 나중에 요 위에 있는 거, 그쵸? 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150, 100, 150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아, 얘는 두께가 450이 아니라 400이네요.
그쵸. 300에 100이니까. 그럼 기준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되겠죠? 여기 필요 없는 거 헷갈리니까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쵸? 750 전체적으로 길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네, 요 길이는 전체 길이가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가 나와 있는지는 살펴보시고 350 헷갈리니까 자르고 1250 15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라인 정리만 또 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요 선은 얇은 가구선이니까 나중에 가구 레이어를 찾아가지고 새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비례상. 그러니까 뭐 요거는 가구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구 레이어를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사실 이거 복사해 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복사해 오고 요게 노란 선이 뒤에 묻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 반드시 찾아가지고 지워주시고 출력할 때 잘못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 쭉 내려온 거 요 기준선 여기까지.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빠진 요 가운데 벽체만 그리면 벽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쭉 다 그려주면 노란 레이어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 벽체로 지정된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 벽체 레이어만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차례대로 예, 찾아가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기준이 어딘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지 못해서 한눈에 쫙 안 들어오는데 살펴보면 요 벽에서부터 50 핸드레일이 있고 계단 폭 600 그리고 그만큼이 요 벽 끝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650의 오프닝이 되는 거예요. 650 그쵸? 그럼 가지고 있는 요 끝선에서 650
간 게 요 벽의 시작이고, 두께는 요 벽의 두께를 공유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요 두께를 공유하고 있다. 어디까지? 요 기준에서부터 네, 여기가 150이니까 150, 150, 150, 150 나간 선이죠. 그쵸? 그러면 150 요까지, 네, 여기까지가 저 벽체의 선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도 50에 600 똑같으니까 650 띄우고 가는 거고, 그쵸? 시작은 여기고, 네, 150 오픈돼 있고, 요 두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을 그려보면 계단은 정확한 칠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계단을 그려보면서 벽의 위치를 스트레치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바꾸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틀을 잡는데 미리 시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례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보는 것보다. 근데 나중에 맞추기로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거죠. 네, 안쪽에 계단을 한번 채워볼까요? 물론 계단도 이제 레이어가 따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계단에 해당되는 더 얇은 레이어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시험에서 제공된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스테어 레이어로 바꿔가지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단의 테두리가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고 안쪽으로 어,
핸드레일이 들어가 있죠. 50이었고, 그쵸? 요게 이제 핸드레일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선들이 쭉 가고 있는 걸 옵셋 해가지고 그냥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600이었고, 600, 600, 600. 예, 지금 보면은 비례가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정사각형이 안 됐죠. 그게 요 벽 두께가 두꺼워졌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치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위치가 50에 450, 50, 55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550이 나오나요? 얘도 50이 부족하고 얘는 100이 부족하고, 그쵸? 전체적으로 여기는 100이 가야 되고 여기는 50이 가야 되고, 그쵸? 네, 치수가 안 맞을 때 이런 식으로 계단은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찾아가시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에 계단이 있었고, 자,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정확히 보시고 이렇게, 네, 순환식으로 잘리게 되어 있네요. 그쵸?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다운에 얘를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한 선으로 그려서 중심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끊어서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 선으로 돼 있어서 중심을 잡기 어렵다 하면 시작을 그냥 여기부터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령껏, 얘가 중심을 잡기 어려우면 아까 또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시프트 우클릭에, 아유,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시험에서 제공되는 레이어 이름은 단축어로 설정되어 있나요? 네, 단축어로 되어 있는데 그 레이어가 뭔지 제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는 도면으로 되어 있는 도면 파일을 A3 용지로 출력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가 있어요. A4 용지에 문제지가 있거든요. 그 문제지에 어떤 레이어는 어떤 레이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치수가 안 나온 부분, 도저히 찾아도 치수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디스크립션들이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걔네를 참고하면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번개 표시 같은 건 사실 뭐 그렇게 막 저처럼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직각으로 번개 표시를 작성하지도 않고요. 네.
네, 이런데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 쓰는 거지. 이런데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간단하게 남아있는 얇은 선들, 벽체 인면선, 그 다음에 두꺼운 게 뭔지 살펴보세요. 벽체 인면선, 가구는 제일 얇게 그리는 거고, 해치 패턴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픈 표시들, 그런 것들만 남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의 어떤 틀을 만드는 요 입체적인 형태니까, 그쵸? 인면선, 건물의 인면선을 기준으로 뭘 작성을 해보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치수가 있는 부분, 네, 여기를 찾아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쭉 가보면 150이고 전체 길이가 300이니까 100만큼 나간 거네요. 그쵸? 전체가 350. 얼마죠? 3,800, 150. 3,800이 요 벽의 시작. 아, 이게 이 선이고 여기서 150.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부분 보면 요런 것들은 인면선이고 여기가 유리가 끼워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다른 레이어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인면선은 뭐 인면선끼리 같이 그려주셔도 되고, 전체 두께 250에 가운데 유리가 껴져 있는, 얘는 나중에 어떤 유리 레이어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걸로 지정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쓰셔도 되고, 인면선이랑 유리선은 다른 레이어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튀어나간 애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소를 그대로 놔두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선택하기 쉽다라고 하시면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 블록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블록 지정을 하시면 뭐 1번 시간 없으니까, 네, 그리고 포인트를 뭐 난 여기로 잡겠다, 아니면 요 모서리로 잡겠다, 네, 그런 것도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이용하기 편하겠죠. 그럼 얘 복사해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네, 인면이 가는데 여기도 뭐 유리가 껴져 있나 봐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 블록 때문에 요 유리에 있는 얘가 겹쳐 있잖아요, 이 선이. 이런 것들 뭐 좀 찝찝하면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삭제를 하셔도 되죠. 이미 복사했으니까. 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게 반복이 돼 있고 길이만 짧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쉽죠. 얘는 이거 들고 가서 복사하고 미러 이미지 시켜서, 아이고, 여기는 유리가 없네요. 그러면 뭐 삭제를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오픈 표시 레이어 뭔지 찾아가지고 있다 그러면 쓰시면 되고, 하부 오픈인가봐요. 똑같이 여기도 인면선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요 선이랑 요 선이 안 맞았죠. 그럼 제가 뭘 틀렸는지 한번 봐야겠죠. 150 나간 길이가 요게 150이 맞는데 요 계단이 지금 더 크다는 거예요. 요 두께가. 그쵸? 예, 요게 더 두꺼워졌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길이가 얼마나 실수됐는지 50만큼 더 나갔네요. 그러면 스트레치를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야겠죠.
자, 유리 프레임 이런 거는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뭔가를 표현하는 것, 위치를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걸 작성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리의 프레임과 가운데 있는 선에 꽂혀가지고 얘를 작성하다가 큰 거를 빼먹었다. 뭐를 해야 되는데 아예 못했다. 이러면 훨씬 더 손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빼먹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리시고요. 그래도 난 성격상 무조건 그리고 넘어가야겠다 라고 하시면 뭐 그리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거는 좀 잘 결정을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50에 50짜리 사각 프레임이 있고 가운데를 쭉쭉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렉탱글을 50에 50짜리에 만들어 놓고 그냥, 그죠? 요거를 중심 기준으로 배치만 하면 되잖아요. 끝에 또 있고 반대쪽 끝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심이 얘랑 얘 사이의 중심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 어떤 선이 있어야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선이 중심인 거잖아요. 요 선의 중심이잖아요. 그쵸?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 얘는 반대쪽에 미러 이미지 시키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미러 시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선택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얘가 중복돼서 복사됐을 거거든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찾아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판단하시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아까 요거 작성하려다가 네, 실수가 발견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문이라든지 이런 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볼까요? 1200에 150. 레이어는 나중에 변경해도 되니까 어떤 레이어로 작성할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정하시면 돼요. 네, 여기 이제 인면선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선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반대쪽에서 요 두께가 그대로 오네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에 레이어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다. 어디서 끊기는지 확인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3등분해서 나머지는 이제 문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똑같이 요거와 같은 과정으로 3등분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다 인면선들이 두 줄씩 가 있죠. 난간 같은 게 빼먹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유리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냥 이것도 그리고 넘어갈까요? 네, 찝찝하니까 3등분 해가지고. 자, 여기서 3등분에서 중요한 거는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가운데 있는 애가 3등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디바이드 나누다 얘를 몇 개로 나누면 되죠? 세그먼트 3개로. 그러면 지워보면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3개로 나누면. 그쵸? 얘가 뭐죠?
요거의 중심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그 다음 나머지 문도 네, 그려주시면 되겠죠. 문은 아마 뭐 도어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 레이어에다 작성하시면 되고, 없다 그러면 도어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겠죠. 그쵸? 네, 이런 거 보시면 이 프레임 잘려진 유리 요 아래쪽은 인면선이니까 좀 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이런 걸 파악하셨다면 사실 이제 레이어 구분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제가 이제 줌 아웃 하다 보면은 똑같이 보이는데 줌인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레이어 구분해 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쵸? 아마 뭐 반대쪽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치 패턴 가구 이런 거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천의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어디서부터? 이쪽에서부터 네, 레이어를 요 레이어로 안 돼 있으니까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위에서부터 천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가구 그리고 텍스트 쓰고 디멘전 넣으면은 끝나겠네요. 자, 이런 치수가 없는 가구들은 제일 마이너한 거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예, 치수가 없는 가구는 이동식이고, 얘도 사실 이동식이긴 한데 얘는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치수가 나온 것들 위주로 가구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게 갈 거고, 500, 650, 얘도 뭐 500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겠고요. 가구는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얘는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예,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가구도 예, 레이어를 찾아서
얘는 이동식 가구가 아니죠. 그쵸? 네.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침대 같은 경우는 침대 위치가 설정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600에 300. 예를 들어. 그 다음에 1700에 1600.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얘가 이동식이니까 요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얘는 고정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이런 것들 무시하고 고정돼 있으니까, 아까 여기가 붙박이 가구라 그랬나요? 통일시켜주고 됐나요? 그럼 텍스트 넣고 디멘전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그쵸? 텍스트. 글씨가 필요한 곳에 한 번에 복사해 놓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치수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하나 둘 세 개 치수, 요 세 개 치수는 실제 도면에서 제공되는 치수인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치수는 이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작성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치수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제출되는 도면, 납품해야 되는 도면에는 이런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릴 때도 어떤 치수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면서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치수선들이고, 시험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치수선은 어떤 것들을 작성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치수는 사실 작성은 안 해도 된다. 도면 세트에는 무시가 되는 거고, 시험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치수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 치자면.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하나 둘 세 켜의 치수만 여러분들이 쭉 작성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치수선도 처음에 이제 하나를 하기가 어려운 건데, 달아 놓으시면 치수선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복사하고 붙여놓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스트레치
트림 이런 거 다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쭉 작성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네, 이런 것들 네, 잘 보고 해야겠죠, 그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치수성 같은 경우도 지금 반복되는 게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걔네만 고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하는 식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그쵸? 같은 게 반복돼 있으면 복사해서 쓰면은 편하니까. 네. 요거는 아무래도 얼라인드가 아니라 리니어로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한쪽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복사를 해서 했을 때 다른 부분만 찾아서 고치는 게 더 빠르지 않냐는 거죠. 요거는 미러 이미지를 해야지 맞겠네요. 네, 다 맞고 2150 맞고 요거만 더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고 얘도 그쵸? 다음에 또 볼까요? 밑에는 얘도 수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요 프레임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안쪽 바깥쪽 이런 것들이 그쵸? 150에 9300은 또 동일한 거고, 이런 것들 남아 있으면 얘는 아마도 요 오프닝에 작성이 될 것 같고요. 그쵸?
이렇게 되면 끝난 것 같고요. 그쵸? 마지막으로 다른 점만 한번 찾아볼까요? 1650, 150. 네, 요게 없네요. 5300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도면 작성이 끝나는 겁니다. 디멘전으로 치수를 띄울 때 숫자 기준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디멘전의 숫자를 신경 쓰지 않게끔 디멘전의 숫자 크기, 디멘전의 어떤 숫자의 폰트 타입,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폰트의 폰트 타입, 사이즈 이런 거 전부 제가 프리셋으로 설정을 해둔 도면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의 시작 파일을 제가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CAD 시작 도면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요 세팅 값들이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디멘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된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시간 많이 쓰시면 도면 작성하기 어려우시니까 그거는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면 작성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또 한 화면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해서 쭉 하는데 이제 거의 2시간이 걸렸는데, 실제로 한 화면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설명 없이 그리는 데만 집중하면 사실 뭐 1시간 남짓이면은 요 도면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도면은 요거랑 요거보다 훨씬 쉬운 또 도면 하나, 2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작성을 못하겠거니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전부 다 작성은 못하겠거니라고 하고 도면 시험 문제를 내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렵게 내야지 그 안에서 차등을 둬서 점수를 평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도면을 내가 진짜 전부 다 그렸다 그러면 사실 뭐 저와 동등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캐드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저보다 잘하는 직원분들 훨씬 많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젊은 분들이 더 잘하고 손도 훨씬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면 그냥 다 평준화되어 있다, 캐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하시면 뭐 6개월, 1년이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연습만 많이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이고, 복사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복사하느냐, 미루하느냐, 매치 프로퍼티 작성하느냐, 이런 거 지금 제가 요 선 한다고 카피해 놨는데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검토 잘 해주시고, 레이어 뭘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검토 잘 해주시고, 틀리지 않게끔. 그래서 전부 다 작성을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어려운 걸 내드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기본적인 프리셋, 도면 어디다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시간 많이 쓰지 않게끔 제가 다 마련을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딱 앉아가지고 도면 작성부터 시작만 하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요 되어 있는 걸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장 여러분들 설계 스튜디오 중간 마감, 기말 마감 때 필요한 출력 관련된 내용만 딱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 종료할게요. 자, 출력할 때 CAD에서 출력은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플랫, 프린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이라고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출력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실제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랑 또 PDF로 뽑아가지고 도면을 왔다 갔다 보내는 과정이 정말 많아요. CAD로 왔다 갔다 보내면 CAD에 들어가 있는 폰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B가 정확하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면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CTB를 기준으로 한 PDF로 출력된 도면을 송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랫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TT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뭐 SSTT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창이 하나 뜰 텐데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 셋업이라고 돼서 요 셋업은 뭐냐면 기존에 누군가가 세팅한 세팅 값이 있다 그러면 임포트를 해올 수가 있고요. previous 플롯이라 그래서 직전에 내가 출력했던 그 데이터 값, 그 상태 그대로를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전혀 없으실 테니까 무시를 하셔도 되겠죠. 자, 중요한 게 요 밑에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를 잡아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프린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PDF로 플로팅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DWG to PDF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도면을 출력하실 때 CAD에서 바로 출력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습관을 CAD에서는 PDF로 출력을 넘기시고요. 그 PDF를 열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PDF로 프린터 출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당연히 여기서 출력기에 출력을 날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출력기 연결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배우는 걸 DWG to PDF 파일로 출력하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프린터가 잡힌다 그러면 그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WG to PDF 선택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페이퍼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이 크기로 출력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DWG2 PDF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종이의 종류가 많이 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안시 종이 사이즈가 있고 ISO 기준이 있고 무슨 기준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종이를 선택하는 어떤 종이의 그 기준이 되는 기준 용어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full breed라고 하는 게 제일 위쪽에 있을 거예요. ISO full breed. 이게 A3 용지 중에 가장 이 외곽선 마진값을 두지 않은 최적의 A3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A4 용지면 A4 용지, A3 용지면 A3 용지지만 학교 다닐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취업하는 순간 있잖아요. 모든 도면은 A3로 출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 다 프린터에 A3 용지가 당연히 호환이 되는 출력기가 다 마련이 되어 있겠죠. 도면은 A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이시면 학교에서 A3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새 집에서도 레이저젯으로 A3 흑백 출력하는 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A3 용지로 도면을 출력해서 연습하시는 게 맞아요. A4 용지에 출력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도면의 양이나 건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얼마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A3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ISO FreeBreed A3를 찾아봐야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가로가 길고 하나는 세로가 긴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랜스케이프 비율, 가로가 긴 420의 297을 선택을 해주세요. 됐죠?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기준은 우리가 요거를 가로를 길게 했기 때문에 쭉 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볼게요. Drawing Orientation이라고 돼 있어서 얘도 비율을 맞춰 주셔야 돼요. 랜스케이프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세팅.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요건데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Plot Offset이라고 돼 있는 요거 Center the Plot이라고 돼 있는 건 그냥 항상 체크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그리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에 항상 그 선택한 영역이 여러분들 용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게 출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종이 크기를 마련해 놓고 선택을 이 부분만 해가지고 출력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요만큼만 선택했으니까 나는 요 용지에서 요만큼이 내가 선택한 곳 구석에 출력되길 원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도면을 출력하실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용지 크기를 설정을 해놓고 그 용지 크기에 맞게 내가 어느 위치에 도면이 그려질 것까지 생각을 해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평면도 하나, 둘, 셋, 네 개나 A3 용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 둘, 셋, 네 개를 CAD 자체에서 배치를 다 끝내놓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용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선택이 되도록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축척을 넣는 곳인데
내가 몇 대 몇으로 도면이 들어가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설계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도면은 100분의 1로 출력을 해오십시오. 도면은 200분의 1로 해오십시오. 50분의 1로 해오십시오. 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해야만 하는 축척을 여기다 입력하면 끝나요. 자, 100분의 1이죠. 아래가 분수예요. 100분의 1. 여기가 200이면 20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축척을 입력해서 출력하는 걸 습관을 들이시고요. fit paper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쓰실 일이 없어요. 이거는 축척을 반영하지 않는 용지에 꽉 채움. 여러분들 다른 출력 해보셨죠? 내가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쇄기에 탁 넘겼을 때 출력 용지가 A4 용지면 A4 용지에 맞춰서 꽉 채워서 출력, 작은 건 크게 큰 건 작게 해서 출력하는 게 fit to paper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크기를 그렸던지 상관없이 내가 설정한 종이 크기에 작거나 크게 맞춰줘 라고 하는 게 fit to paper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상의 어떤 이미지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렸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도면을 그렸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fit to paper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스케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지정을 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그냥 그 스케일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몇 대 몇, 얼마의 크기, 얼마의 설계를 한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분의 1로 모두가 200분의 1로 해오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뭐 50분의 1에서 200분의 1 사이에서 알아서 A3 용지에 꽉 차게 출력을 해오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저희 스튜디오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자, 그런 경우에 얘의 스케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출력을 fit to paper로 할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뭘 할 거냐, 자, 인쇄 영역을 지정할 건데 what to plot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display extents limit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윈도우로 출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출력할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 설정을 윈도우로 해놓고 윈도우를 클릭하면 내가 어떤 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렉탱글을 그릴 건데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각형을 420의 297의 어떤 배수로서 입력을 했었죠. 자, 내 인쇄 영역이 여기서부터 쭉 갈 거예요. 여기까지다. 사각형이 선택됐죠? 그 안쪽에 있는 걸 전부 출력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클릭했더니 fit to paper로 하는 그 용지의 내부 수치가 자동으로 바뀌었죠. 50분의 1. 그거는 컴퓨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네가 그려놓은 요 사이즈 용지는 50분의 1로 출력하면 딱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fit to paper를 빼도 50분의 1로 출력이 되니까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처음 설정을 420의 297의 배수로 해놓지 않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내가 설계한 도면이 전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략적으로 그냥 얘가 A4 용지 어딘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냥 윈도우를 지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를 지정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자, 나는 가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그림이 잘리니까 한 바깥쪽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 얘가 중심으로. 그러고 한번 살펴보면 fit to paper를 하니까 55.43분의 1의 스케일로 나온대요. 이런 스케일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스케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스케일을 보고 실제 건물의 어떤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55.43이라는 수치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캐드 도면 작성해가지고 출력하실 때 건축 도면은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600분의 1, 8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수로 떨어지게 나가게 되고요. 가구 도면이나 디테일 도면을 작성하실 때는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 5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15분의 1 이런 수치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fit to paper 55.43이면 얘가 내가 지금 지정한 게 딱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를 힌트로 삼아서 가장 근사치가 뭐지라고 했을 때 50분의 1인 거예요. 변경을 해주시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A3 용지에 정확히 50분의 1의 도면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작성하시잖아요. 어떤 도면을 작성하시든 항상 CAD 도면에 420의 297을 그려두시고요. 실제 A3 사이즈입니다. 요게 진짜 A3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그린 도면을 이 안에 넣도록 이 스케일을 변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수로 떨어지게 도면이 출력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가서 해볼게요. 저한테 샘플 도면이 있었죠. 자, 이 도면 틀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 도면 전체가 A3 용지에 나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실제 크기가 얘예요. 얘를 몇 배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 10배 일단 해볼게요. 택도 없죠? 10분의 1 도면은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10배 하면은 100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100배 한 거에 도면이 쏙 들어가니까 100분의 1로 출력하면 실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얘가 420의 297 비례기 때문에 얘를 윈도우로 지정해서 fit to paper를 해보면 103.4분의 1이 나오죠. 아, 그러면 100분의 1에 거의 맞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네, 요것도 보시면 기존에 출력한 게 있으면 내가 PDF로 뽑아냈다 하면 previous plot에 요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100분의 1, 그다음 미리 보기라면 100분의 1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100분의 1의 도면이구나. 요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도면을 작성하시든지 420에 297로 만들어 놓고 그거의 배수로 도면을 튀긴 다음에 걔를 내 도면에 들어가게끔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플랫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얼마의 도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70분의 1 도면 이런 거는 출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출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0분의 1도 디테일 도면 말고는 잘 없는데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이렇게 나가지 150분의 1 도면 이런 것도 출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케일을 대고 우리가 실제 도면을 파악하는데 150분의 1의 스케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스케일 자가. 그래서 그 스케일 자로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의 치수로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도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이고요. 내가 출력한 그 상태를 그대로 세팅을 저장하고 싶다. 선택 영역까지 저장하고 싶다.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Apply to Layout을 누르시면요. 눌렀죠? 비활성화 됐죠? 다음번에 내가 여기에서 출력을 누르면 요 세팅 값이 그대로 저장된 대로 다시 떠요. 똑같은 출력을 또 할 수 있게끔.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CTB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CTB를 보시면 A1, A3 전기, A3 기계, HDC, AIA, BT, FL, 레이저, MOA, 사무, 스크리닝, TNC, GVA, 타미테크 공학국 엄청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무를 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도면은 우리 회사 CTB 요걸로 작성했으니 요걸로 출력해서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세트로 항상 송부를 해줘요. 도면과 함께 내가 작성한 CTB를 같이 보내줘야 그걸 적용해 가지고 출력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도면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 보내주신 CTB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면 이렇게 같이 뜨는 겁니다. 설치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설치가 아니라 어떤 폴더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CTB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ACDC CTB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Apply to Layout에서 어떤 CTB를 얘로 묶어놨는데 설정값을 저장했는데 얘로 바꿀 거냐라고 하니까 얘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다시 apply to layout 하면 ECTB로 항상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CTB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선 두께를 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플로터 모양의 파일이 하나 있죠. 거기서 에디트를 눌러볼게요. 에디트를 누르시면 지금 ACDC CTB라고 하는 게 선 두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가 뜨는데, ACDC CTB는 선 두께 조절이 라인 웨이트가 지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오브젝트의 라인 웨이트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오브젝트의 라인 웨이트를 우리가 지정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직무유기 했잖아요. 플로터에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꾸실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이브 에즈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CTB를 본인의 이름, 본인이 알아먹기 쉬운 CTB로, 나만의 CTB 이름으로 지정을 하세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이 GVA니까 GVA라고 하고, A3 전용 A3 600분의 1 스케일 1200분의 1 스케일 단위로 지정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이 이름 지정하시고요, 그 지정되어 있는 CTB를 저장하면 어디에 저장되는지 반드시 판단을 하세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오토데스크 2022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제가 풀 경로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경로인데요. 자,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버에 유저, 사용자죠. 사용자 이름.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그 뒤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요거 숨긴 파일 표시, 숨긴 폴더 표시해야지 아마 뜨는 걸 거예요. 저는 항상 숨긴 폴더를 표시하고 요거를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밍, 오토데스크 버전 2020이면 22, 17이면 17, 20이면 20, 요거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폴더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R24.1 이거 버전 정보. 요거 뭐 10이든지 뭐 20이든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뒤에 내가 설치한 언어,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저 영문판으로 쓰고 있죠. 한글판도 설치했다라고 하시면 KOR 폴더도 같이 뜰 겁니다. 근데 저는 영문판으로 설치해서 쓰니까 ENU, 그 다음 뒤에 플로터들, 그 다음에 플러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CTB가 전부 모여 있어요. 내 CTB를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고 메일로 보내놓고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에 넣어 주셔야지 아까 플로터의 우측에 있는 창에 떠요. 그래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CTB를 여기에 저장하도록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컴퓨터, 학교 컴퓨터 다른데 내가 내 CTB를 지정하고 싶다, 설정값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메일로 보내놓으시고 요 경로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버전이라든지 2022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컴퓨터 이름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경로는 동일하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지 뜹니다. 요 경로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경로는 자,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만 건드시면 되는데, 컬러를 항상 블랙으로, 그쵸? 도면은 흑백으로 출력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만 저장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진하게 출력하고 싶은 건 라인 웨이트를 진하게, 연하게 출력하고 싶은 건 연하게 설정하면 끝나요. 이해되시죠? 라인 웨이트를 난 노란색을 제일 진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진하게 지정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2.1mm가 어느 정도 두께인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0.2가 어느 정도 두께로 출력되는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회사에서 CTB를 만약에 처음 만든다라고 하면 이 설정값들 0.00부터 여기를 전부 다 지정을 한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다 출력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만듭니다. 예,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지.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쓰지만 다른 회사는 다르게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들, 예, 그 CTB들도 여기 남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또 다르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예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A3 용지 출력 기준 200분의 1, 300분의 1 도면을 출력했을 때 예, 노란색은 0.3mm 정도면 굉장히 두껍고 너무 떡지진 않게 나오는 가장 두꺼운 선이 0.3mm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두껍게 쓰는 건 연두색 바로 반 두께로 줄었죠, 그쵸? 0.15mm. 그 다음에 요거 0.1mm. 그 다음 나머지들 다 비슷하게 되고 있을 거예요. 0.05가 제일 얇은 실선들이거든요. 네, 그쵸? 0.05, 0.05. 더 얇은 거 이제 회색 톤으로 가는 0.03, 0.03, 0.03. 예. 그래서 0.03 선들은 실제로 어떤 뭐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보다는 없어도 되지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선들 있잖아요. 평면도에서 뭐 인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시공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는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요 선 내부에서 지정을 하고 쓰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제일 내려가 보면 해치 251부터 250 3, 4, 5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아래쪽에 있을 텐데 그것들을 보면 사실 선 두께는 똑같이 0.03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죠?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불투명도. 스크리닝이 100%면 투명한 거예요. 그냥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254는 100%래. 0%면. 그래서 30% 되어 있다라고 하면 30%만큼만 30%의 톤으로 출력을 하겠다. 50%, 70%, 80%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색깔은 똑같이 회색, 흑색인데 그거에 그냥 플로터에서 흙 뿌리는 정도를 굉장히 적게 뿌리기 때문에 선이 얇다기보다는 두께는 같지만 옅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거는 옅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해치 같은 건 내가 어떤 패턴을 넣었는데 살짝만 보여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 값으로 조절을 하는 거다. 선의 두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샘플은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사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사 사무 제가 예전에 사무 다녔을 때 쓰던 CTB인데 요게 이제 컴퓨터를 쓰면은 계속 이 데이터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 플로터 세팅을 계속 똑같은 거 쓰니까 복사해서 넘어오고 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회사 CTB를 써서 쓰지는 않지만 그냥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0.35mm를 쓰네요. 그쵸? 저는 아까 0.3mm를 썼는데 5mm 두껍게 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0.25 0.05 단위를 조금씩 더 추가해서 쓰고 있네요. 이것도 0.1이었는데 0.13을 쓰고 있고요. 요거는 0.5였는데 0.09를 쓰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쓰는 것보다 뭔가 선이 조금 더 획이 굵게 나오는 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썼을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겠죠. 세팅이. 스크리닝은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제 기억에 사무에서는 스크리닝 값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겠죠. 매니저가 요 레이어를 다 수정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맞는 CTB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전부 변경해서 쓰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도면을 출력해보고 그 스케일에 맞는 가장 적정한 값을 찾아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블랙으로 출력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설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도면 여기에서 다 라인 웨이트를 변경해도 똑같이 출력은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이 도면을 열어서 이 파일에서만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CTB를 저장하시면 CTB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도면, 어떤 세트를 열어도 그 CTB를 저장해서 세팅값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학교에서 여러 학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웨이트만 지정하고 쓰는 경우도 훨씬 많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지만 모든 회사에서 CTB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취업을 하시면요. 도면에서 라인 웨이트를 지정하고 쓰던 게 당장 이 시스템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일러스트에서도 두께 조절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도면은 출력했을 때 그냥 예쁘게 잘 보이기만 하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중간 마감, 기말 마감 할 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요. 아마 다른 교수님은 라인 웨이트 여기서 바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라인 웨이트를 지정을 해서 흑백으로 정확하게 출력이 되도록 기초건축 설계에서 마감을 하는 게 목표로 삼고 캐드 도면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 출력하는 방법까지 쭉 알려드렸고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시험을 대비해서 같이 모델링을 해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출력은 해보고 끝내야겠죠, 그쵸? 아까 저장했더니 그대로 저장되어 있네요. ACDC가 아니라 요 레이어로 제가 하기로 했었죠. 프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데스크탑에 이렇게 도면 이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출력해 놓고 나니까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랑 잡담 하느라 빼먹은 거 뭐죠? 해치가 안 들어갔네요. 벽체 해치. 그쵸? 아까 출력해내고 나니까 보여.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게 빠졌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마무리를 해보면 자, 얘만 아이솔레이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아이솔레이트 하고 얘를 전부 조인을 시킬게요. 아까 우리 다 익스플로드 해버렸으니까 제대로 그렸으면 폐곡선으로 정확하게 조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치 패턴 찾아가지고 아마 직선으로 된 라인들 이런 거 써도 되고요. 그쵸? 스케일을 찾아가시면 되니까 여기 라인이라고 된 게 정확히 있을 겁니다. 얘가 45도로 스케일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스케일 수정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픽 포인트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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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스케일이 커 보입니다. 스케일 큰 거는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OK 누르고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부 켜고 뭐 해야 되죠? 레이어 변경해야겠죠. 아이솔레이트 했으니까 벽체 레이어로 작성돼 있잖아요. 이러면 엄청 진하게 출력됩니다. 큰일 나겠죠. 그러면 요 정도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아까 우리 세팅값 그대로 저장해 놨으니까 똑같이 OK만 누르면 똑같이 그냥 바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저장할 수 없대요. 닫아 버릴게요. 덮어 쓸 거냐? 덮어 쓸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쵸? 제대로 출력됐죠? 이렇게 하시면 100점짜리 도면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출력하는 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이렇게 해놓고 얘를 프린트 하시면 여러분이 스케일을 지정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스케일 지정된 벡터의 도면이니까 얘는 아무리 확대해도 선이 깨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출력기에 100% 크기로 그냥 출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컴퓨터 파일로도 보관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내놓을 수 있고 그냥 휴대폰으로 열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바로 출력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방법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중간고사를 이후로 CAD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배운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한 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동 작업으로 CAD를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회사 들어가서 배우시는 걸로 하고요. 회사 들어가서 배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CAD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공동 작업을 하는 기능들, 리슨 만드는 거, 뭐 다이나믹 블록 만드는 법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필요 없이 회사면 회사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빼고는 전부 배우신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만 열심히 하시면 그냥 CAD는 마스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치를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스케치업 바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업 다 깔아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케치업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수업 진행할 수 있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인트로덕션 없이 바로 스케치업 배우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